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코덱스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기차 시장, 강력한 내수 시장까지 갖춘 중국 2차 전지 산업에 집중 투자입니다. 라고요. 최초 상장일은 2022년 3월 22일 어제 최초 상장했고요. 정식 상품명은 삼성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이라고 하네요. 그럼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FP 배터리 강국인 중국의 2차 전지 대형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선 총보수는 아래와 같이 0.25%고요. 분배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미지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 개별 종목 비중 한계가 20%로 대형주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기초지수 방법론으로 지수 리밸런싱 시 시장 변동으로 개별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5% 수준으로 캡 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 투자가 어려운 중국 배터리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해당 ETF가 추종하고 있는 기초 지수 정보인 MSCI China All Share IMI Select Better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 인덱스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 자전거 등 완성체 종목을 제외한 중국 배터리 소재, 장비 등의 종목을 대상으로 스코어링을 가중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이에 지수 정기 변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6월에서 12월이요. 6월, 12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TF 구성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CATL이 19.87%, 그리고 BYD Core H가 10.16%, 그리고 BYD CO A가 8.65%, 그리고 이브에너지가 7.73%, 그리고 강펑 리튬이 5.67%이고요. 해당 ETF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죠. MSCI의 지수 개발을 통해서 중국 2차 전지 관련 대표 기업 20종목을 추출한 지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비중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별 종목의 비중 한계는 20%라고 하고요. 대형주 비중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해당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가 앞으로 수익 관련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예견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한마디로 2차 전지 분야는 이미 글로벌 대세이고 성장성 또한 눈여겨봐야 할 분야입니다. 여기 보시면 LFP 배터리 강국인 중국, 그리고 중국 2차 전지 경쟁력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대로 지금 상승 중이고요.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외부에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고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충전식 전지라는 명칭도 쓰인다고 합니다. 흔히 쓰이는 2차 전지로는 납축 전지,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니켈 메탈 수소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에 비해서 경제적인 이점과 환경적인 이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우선 2차 전지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장점은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단점은 1차 전지에 비해서 더 비싸고 이러한 전지에 쓰이는 화학부나 금속의 독성이 더 강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로요.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수명,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이고요. 양극재는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한다고 하고요.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극에서 나온 리튬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 유스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입니다. 충전 시는 양극에, 여기 보면 플러스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걸 이제 충전이라고 하고요. 방전은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화학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제 공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NCM, 그리고 NCA 등 니켈 기반 양극재 시장을 주도해 왔고요. 그리고 LFP,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하는데요. LFP 양극재는 중국이 주도해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들어 한국은 LFP 전지 양산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또한 MASS 모델의 LFP 전지를 적극 채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이 추진하는 전기차도 일부 모델에 LFP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하고요. 참고로 LFP는 원가 측면에서 NCM 대비 약 30%가 저렴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모델에 생산하는 데 용이하고요. LFP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하이엔드 전기차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LFP 배터리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해당 폭스바겐이나 그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LFP 전지 양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을 잠시 정리하자면요.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및 발전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단 현재 시점에서는 차도를 둘러보면 아직까지 대세가 내연기관차이고 해당 내연기관차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차츰차츰 차도를 다니는 차의 종류가 전기차가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인데요. 특히 요즘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주위에 테슬라 관련 전기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저와 같이 느끼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꼭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전기차 관련 ETF나 주식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그 공부 결과에 따라서 각자 판단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기차 시장,
강력한 내수 시장까지 갖춘 중국 2차 전지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라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래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핵심 부품이 2차 전지 관련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 LFP 배터리 강국인 중국의 2차 전지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당 ETF는 MSCI와의 지수 개발을 통해서 중국 2차 전지 관련 대표 기업 20종목을 추출한 지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비중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별 종목의 비중 한계는 20%라고 합니다. 대형주의 비중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해당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분께서 있으시다면 꼭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학습하시고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했을 때 이 종목에 아니면 이 분야에 투자할 만하다 하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신다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젤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족화가지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